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저는 테슬라 투자 기간을 최소 5년에서 한 10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오늘의 이런 하락을 보면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 특히 한국인분들 많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테슬라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정말 민감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안 알아보고 갈 수 없죠. 미국 3대 지수 하나 알아보면요. 오늘은 다 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빨갛게 안 좋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에서 예상치 못한 긴축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흔들리면서 시작할 법했습니다. 뭐 일본 증시도 2% 넘게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악재가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증시는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0.25%에서 0.5%로 높여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뭐 제로금리 정책을 추구했던 일본의 정책의 피벗 가능성도 내비쳐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뭐 국채를 무제한 거의 매입을 함으로써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왔는데, 자, 그러면서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0.25% 이하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에 상한을 0.5%로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글로벌 긴축 기조에 자기네들도 이제 동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 3대 지수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낙폭과대를 등에 업고 소폭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죠. 이 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는데, 최근 CPI 지수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PCE 지수도 충분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8% 넘게 급락을 보이면서 시장 내 왕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보시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잔잔했어요. 오늘은 유가가 다소 상승함으로써 에너지 주식들은 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테슬라는 8%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표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상당히 왕따를 당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자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1500 지지라인, 그 지지라인에 닿으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음 FOMC가 2월 1일에 있는데요. 내년 2월 1일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좀 횡보하는 장세가 어느 정도 펼쳐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나스닥 1500선 이하에서는 그래도 눈여겨봤던 주식이 있다면 계속해서 한 달 기간을 정리해두고 X를 정리를 해두고 저축해 나가는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 금리 수준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리 정책은 2016년 1월부터 쭉 유지되었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워낙 경제 성장이 더디고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해서 펴왔던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베노믹스 같은 게 이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충격이 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간 일본은행은 지속되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조정을 해왔는데요. 10년 만기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상한을 했다는 건 기준금리 인상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아니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자,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통화 정책의 피봇이라면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아무래도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그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세계의 글로벌 각종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금리 인상은 그런 투자 자산의 매도와 회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일본 은행의 모습이 단기적인 해프닝일지 아니면 지속되는 정책의 변화일지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산타랠리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이미 3주 전까지 2개월 동안 반등했던 미국 증시가 이미 일찍 온 산타랠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거의 5거래일 연속 하락과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주었고, 제가 어제도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은 나왔어요. 하지만 9월 초에 이렇게 갈림길 살에서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또 재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산타랠리가 나와서 여기 위에 200일선을 돌파가 강력한 모습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전에 이러한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재차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러한 사실을 반겨야 될지 반기지 말아야 될지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이자 인플레이션 선행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재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목재 가격은 2021년 5월 정점에서 지금 79%나 하락해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가 발발했던 시점까지 지금 목재 가격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경기 침체 상황과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이 드러난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금리가 5%대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4% 후반을 점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년 2월 1일에 있을 내년 첫 FOMC 회의 때는 베이비 스텝으로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에 25bp, 내년 3월에 25bp를 해서 4% 후반에 최종 금리가 나온다면 이를 유지하는 수준이 이어지다가 내년 연말쯤에는 충분히 금리 인하에도 돌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좀 반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정말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 넘는 하락이 있었고 137.8불로 마감한 테슬라입니다. 오늘 또 거래량은 1억 5,800만 주가 넘는 상황으로서 상당한 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한 6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평균보다 2배를 상회하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저번 주에 주식을 2,200만 주 이상 매도를 함으로써 이미 추세가 어느 정도 무너졌던 테슬라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2주간의 급락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2년 전 주가로 지금 회귀를 했습니다. 자, 2년 전 주가 이때로 돌아왔다. 2년 전에 테슬라가 연간 한 50만 대 정도 판매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때 수준으로 회귀를 했어요. 올해 판매량은 130만 대가 넘을 건데 130만 대 판매하는 올해의 주가가 50만 대 판매에 그쳤던 2년 전 주가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전에 한 130불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급반등을 보여주었었어요. 상당히 심적으로도 침체가 될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락의 골이 깊으면 반등도 가팔랐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너무나 괴리가 큰 주가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달프실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펀더멘털에 이상 없는 거. 멕시코에도 공장을 지을 것 같고 베를린도 확장을 잘하고 있고 텍사스도 잘 돌아가기 시작했고 FSD 11도 곧 나올 거고 내년에 사이버트럭 개발도 거의 끝나가면서 내년 양산에 들어갈 거고 배터리 에너지 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130에서 140만 대 판매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2년 전 주가인 30에서 40만 대 판매한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누군가는 기회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너무 차별화된 모습, 다른 주식하고도 차별화된 모습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했고 그 하락폭도 상당했기 때문에 일론이 주식을 팔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론은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말 그러니까 4분기 어닝콜 때까지는요 주식을 지금 판매할 수 없어요. 게리 블랙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약세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중국의 수요가 그렇게 순탄치 않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을 함으로써 좀 더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8%가 넘는 주가 하락은 좀 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하락을 강력하게 부추겼던 트릭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줬다 뺏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제였죠.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이러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제가 트위터 수장으로부터 내려와야 될까요? CEO 자리에 물러나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표를 올렸었는데 뭐 한 1700만 명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고 그중에 57%가 예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트위터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투표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1700만 명이 넘었었고요. 1700만 명이 투표했는데 좋아요는 31만 2천 건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 숫자 괴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숫자의 괴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설마 가짜 봇이라든지 가짜 계정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누군가 제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흥미롭다,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듯이 답변을 하면서 왠지 줬다 뺏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행보 때문에 반 테슬라 세력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정치성을 띠고 일론 머스크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에 좀 동조하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한 트위터 분께서는 이렇게 파란색 이 블루마크가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일론 머스크가 좋은 생각이다. 나중에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계정들은요. 월간 8에서 11달러 정도를 구독료로 제출을 하고 자, 이거는 오피셜 계정이다, 공인된 계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표시가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면은 가짜 계정이라든지 가짜 봇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테슬람 트위터 분께서 유럽과 아시아는 아직 이런 파란색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또 반박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어제는 트위터 자리에 내려올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늘은 뭔가 트위터 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뭐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트위터와 관련된 각종 악재와 퍼드에 시달리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숫자로 보여줄 필요가 있죠. 최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분기 인도량을 42만 8천 대까지 제시했다가 자, 어제 새로 발표했던 수치가 42만 4천 대로서 약 4천 대 정도 낮아졌어요. 자, 월말로 갈수록 그 수치가 좀 더 정확해지는 것으로 예상컨대 이러한 트렌드는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43만 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은 충분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한 트위터 분께서 트로이 계속해라. 뭐 테슬라 주가가 제로에 수렴하더라도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또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나요? 나는 테슬라의 인도량과 생산량을 최대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 때는 자신의 예측치가 실제 딜리버드보다 5.6% 높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로이 테슬라이크 에러 레이트가 3분기에는 5.6%로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좀 틀려서 숫자가 뭐 43만 대를 좀 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일론의 어느 정도 우유부단함과 4분기 낮아진 판매량 예상치가 오늘 주가의 급락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마진콜 반대 매매가 많이 터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급락이 있기 전에 이미 12월 중순에 부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트위터와 관련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합당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한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강성 테슬람들도 많기 때문에
때문에 테슬라를 끝까지 믿고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 같고요. 오늘의 8%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부채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진콜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과는 다르게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고 미디어들은 각종 불안을 조장을 하고 있고 특히 로이터에서 계속해서 테슬라 생산량 빠지고 수요 빠지고 있다라는 듯이 불안감을 조장을 하고 있고요. CEO의 정치적 횡보가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마진콜로 이어지면서 오늘 8% 넘는 급락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오늘 8% 넘게 빠지면서 이제 정말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급락 속에서 저 역시 계속 상당히 싸다, 매우 싸다라고 말하는 게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현재 기관에서 보고 있는 테슬라의 내년 EPS 컨센서스 전망치는요 5.53불이요. 주당 5.53불인데 테슬라의 현재 주가인 137.8불을 5.53불로 나누게 되면 포워드 PER이 24.9배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포워드 PER은요 테슬라의 파산 우려가 있었던 2019년 1월 이때쯤이죠. 이때 최저 포워드 PER이 28배 수준이었어요. 이것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싸도 너무 싸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을 기대할 만한 현재 순간에서도 테슬라는 전년 대비 포워드 EPS가 한 41%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포워드 EPS는요 석 달 전 대비 5.22%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예상 EPS 이 하락 수준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 그 기울기가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자,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현재 EPS는 1년 전 대비 40% 정도 상승을 했다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 PER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PER의 하락은 트위터와 매크로 상황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5년에서 10년 테슬라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은 지금의 상황이 물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만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는 언젠가는 메꾸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테슬라 주식 수량이라든지 목표가를 어느 정도 5년, 10년 후까지 적립을 해두고 계속해서 그냥 꾸준하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하락이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일론 머스크도 한 트위터 분께 해결책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로스거브라는 한 트위터 분께서는 테슬라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 역시 테슬라를 다루고 있지만 각종 미디어와 유튜버 그리고 모든 세상의 뉴스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클리어하게 알려줄 수 있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된다면 주가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주가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소통과 관련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의 하락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저축 예금금리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당장에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요. 그냥 적금 붙는다는 식으로 저축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테슬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구간이 뭐 한두 달 펼쳐지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용기를 내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힘든 구간이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 뭐 사이버 트럭도 안 나왔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용화가 안 됐죠.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율주행이 오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적인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